나가 임마 서! 납치도 하지 마세요. 시끄러 이 새끼야! 납치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려와! 시끄러 임마! 같이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나가! 나가 임마! 나가! 저 딸기 지나가러 갔는데 다 불러가 그렇게 말해야죠. 노성군 미래전략단장 이지한입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K2 대구공항 통합이전 국민소통 간담회 자리입니다. 그래서 진행 순서는 국민의례와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저희 예정된 시간이 2시이기 때문에 2시에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신 휴대폰을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이 자리가 그 소통 간담회 자리인 만큼 일단은 설명을 들으시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질서를 지키시면서 이 간담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간담회 그 진행 및 질의응답 시간에 좌장을 맡아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녹색연합의 이재혁 대표이십니다. 이재혁 대표께서는 전국 군소음 피해 주민 네트워크 공동위원장과 녹색자치연구원장을 맡고 계시고 국회의 국방위원회 전문가로 자문 역할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이재혁 대표를 소개드립니다. 국방부하고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혁입니다. 자, 오늘 그 소통 간담회는요, 군공항과 대구공항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좀 조용해 주시죠. 예.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소란 피우실 거 없습니다. 오늘 뭐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그 의성 주민들이 알 권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행사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조용히 해주십시오. 자,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 의성 주민 맞습니까? 예. 자, 장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예. 자, 조용하세요. 자, 조용하십시오. 예. 자, 조용하십시오. 예. 자, 조용하십시오. 자, 오늘 그 소통 간담회 질의응답에는 여러분들이 그
의성 같은 경우에는 비안면과 아마 군이 소모면이 아마 해당 지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란 너무 조용하시죠? 예. 자, 조용해주세요. 자, 조용해주세요. 반말하지 마시고요. 삿대질하지 마세요. 삿대질하지 마세요. 자, 계속 행사를 진행하기 원하는 분들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의성 국민들의 뜻입니다. 조용해주세요. 조용해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의성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성 군의회 최유철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의성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김진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성 군의회 김동준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북 도의회의 대공황이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수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대구시의회에서 조재구 공황이전 특위 위원장님과 김혜정 시의원님, 장상수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오늘 그 행사는 군공항의 장단점, 그리고 민간공항이 오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어떤지 국방부와 국토부, 그리고 대구시에서 정의관 공항추진본부장께서 예, 발표를 해주시고요. 또 질문자로 주민 네 분을 모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대구시, 그리고 공군, 경상북도에서 오셨는데요. 또 인사는 나중에 또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 내주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의성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잠시 뭐 좀 소란이 있었지만 의성 국민들을 위해 목소리 내신 분들께도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찬반 토론회도 아니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원래는 2시부터 3시 반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발표하다 보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질문을 하셔야 되죠. 질문하기 원하시는 거 맞죠? 네, 제가 사회자 정권을 가지고 국방부와 국토부, 대구시에 시간을 충분히 요구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할 예정입니다. 오늘 뒤편에 보시면은 서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복도에 앉아 계셔서 굉장히 불편하게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자들은 군더더기 없이 엑기스만 이렇게 발표를 좀 해주시고요. 준비된 그 질문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내용이 좀 이렇게 또 궁금한 점도 있을 겁니다. 질문은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군공항과 관련되는 K2가 이전하면 뭐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질의응답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대구공항이 이전하면 아마 공항 이름이 바뀔 겁니다. 민간공항이 오면 어떤 점이 좋은지 나쁜지, 또 대구시에서 뭐 3천억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뭐 이전 지역의 주민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지, 또 기대 효과가 있다는데 신문에 보니까 뭐 10몇 조 된다 그러잖아, 그죠?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관계기관에 질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귀한 시간이고요.
지금 5개 지자체가 4개 후보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끝난 게 아닙니다. 무슨 일각에서는 결정이 되면 이번에 결정이 되면 끝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민투표로 찬반 의견을 물을 수 있고 기존의 군사시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셔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방부나 국토부, 대구시가 발표에 앞서서 우리 의성군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주수 군수님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새 이렇게 백두에 여러분들 또 날씨가 추운데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저 새해 복 많이 먼저 받으십시오. 우리 오늘은 우리 의성군의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합공항에 올 경우에 여러 가지 물론 소문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의성의 미래를 또 좌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방부와 국토부 또 그리고 대구시에서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또 오늘이 다 끝난 거 아니니까 앞으로도 또 세세한 정보는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조용하게 다 듣고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또 질문 다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장님 또 도의원님 의원님들 많이 같이 모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들 믿고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군수님 잠깐만. 네, 선생님이 의성하면은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 손 한번 잡아보세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의성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의성하면 여러분은 하나다라고 크게 좀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다 3번입니다. 자, 군수님 의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성!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방부에서 강성호 중령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귀 담아 들으셔야 되는 게 공항 이전 사업의 절차입니다. 시기별 절차와 그리고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우리 강성호 중령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의 강성호 중령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1번 군공항 이전 사업 관련 용어 설명에서부터 6번 지역경제 활성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용어 설명입니다. 종전부지는 군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하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구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국방부 장관이 군사작전 및 군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충족하는 지역을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 후 선정 통보합니다. 이전 후보지는 예비 이전 후보지 중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이전 부지는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예정 부지로 이전 후보지 중 주민투표와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전 부지 주변 지역은 이전 부지가 소재한 시군구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 중 소음 영향도 80헥글 이상인 지역으로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가 결정하고 국방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는 군공항 이전 후보지 및 이전 부지의 선정과 이전 주변 지역의 지원 방안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이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등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전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은 기재부, 국방부, 행자부, 국토부 차관과 이전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부지사, 이전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로 구성됩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의 개요입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의 배경은 과거 도시 외곽에 위치했던 군공항이 도시 팽창으로 도시 중심에 자리하게 됨에 따라 고도 제한 등 도시 발전이 저해되고 소음 피해 배상의 발생으로 군공항 문제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현안으로 부상되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습니다. 이전 사업 방식은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종전부지 지자체가 신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공항 부지 등 시설물을 종전부지 지자체에 양해하는 방식입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기존 군공항 부지 등을 활용한 개발 이익금으로 신공항을 건설하고 남은 재원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 경과입니다. 2013년 4월 5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14년 5월 30일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서가 최초 제출되어 2016년 8월 30일 이전 건의 타당성이 시행되어 2016년 12월 16일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조사 연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의 절차입니다. 좌측에 이전 건의를 하면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주민 투표 후 유치 신청 단계에서 유치를 희망하면 이전 부지 선정을 하고 희망하지 않으면 이전 건의 단계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약 1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번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이전 건의를 하면 3번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4, 5번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를 합니다. 8번 이전 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9번 주민투표 및 유치 신청이 있은 뒤 10번 이전 부지 선정을 심의합니다. 이후 이전 사업과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절차입니다. 1번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전 건의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2번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전 사업과 지원 사업 소요를 반영한 총사업비 재원 조달 가능성들을 검토, 보완합니다. 3번 이전 건의서 평가 훈령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4번 군사작전 및 군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 요건에 충족하는 지역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선정 경과를 통보합니다. 5번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고 6번 지원계획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하며 군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7번 그 이후 이전 부지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주민투표, 유치 신청을 거쳐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8번 그 이후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 사업 시행을 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입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조에 따라 군사작전 및 군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선정 결과 통보 전 관계 지방자치장과 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입니다. 선정 기준은 특별법 시행령 및 국제 민간 항공기구인 이카오에서 정한 선정 요건이며 군사작전 적합성은 항공작전 운용, 전력 배비, 비행 절차, 공역, 장애물, 기상 조건 등 6개 항목이고 공항 입지 적합성은 접근성, 소음, 환경성, 주별 개발 사업, 공공지원시설, 지형 조건, 확장성 등 7개 항목입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 협의 간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자체의 권유로 시작되지만 특별법에 명시된 이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진하므로 국방부가 임의로 지역 선정은 불가한 입장입니다. 이전 후보지 및 이전 부지 선정입니다. 이전 후보지는 국방부 장관이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이전 부지는 국방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 장관의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합니다. 이후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군공항 이전에 따른 사회적 파급 효과는 첫째, 주둔부대 물자 구매, 장병들의 면회객 및 외출 외박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둘째, 군의 대민지원 행사 및 기능제고로 문화 및 공공시설이 늘어납니다. 셋째, 학교, 병원, 도로 등 교통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지역 재개발 및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넷째, 지방세와 중앙정부 교부분 증가로 지방세 수가 늘어나 지역의 살림살이가 좋아집니다. 다섯째, 대민지원 및 봉사활동과 재해시 신속한 복구 지원 등 지원민을 도울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및 고용 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구공항 이전에 따라 경북 지역에 발생하는 경제 효과는 이전 사업은 7조 2,800억 원의 생산 유발과 지원 사업은 1,930억 원의 생산 유발, 민군공항 주둔함에 따라 4조 6,900억 원의 생산 유발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전 사업은 6년 동안 신공항 건설에 5조 6천억을 투입하여 7조 2,800억 원의 생산 유발, 2조 5,800억 원의 부가가치, 5만 1,700여 명의 취업 유발이 되며 지원 사업은 6년 동안 신공항 주변 지역에 3천억 원을 투입하여 1,900억 원의 생산, 600여 원의 부가가치, 1,300여 명의 취업 유발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군 주둔 단계에서는 30년간 군부대 운영에 5조 6천억 원이 투입되어 3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1조 9,800억 원의 부가가치, 4만 9천여 명의 취업이 유발되며 민간공항 운영은 30년간 대구 민간공항 운영에 1조 1,700억 원이 투입되어 1조 800억 원의 생산 유발, 5,700억 원의 부가가치, 13,000여 명의 취업 유발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신설 군공항 건설 시 소음 및 고도 제한 완화는 현 기지보다 2배 정도 부위를 매입하여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입하지 않은 지역은 소음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신설 군공항 부지 확장은 신설 군공항 부지 확장으로 군 공항 외곽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약 45m 이상 건축이 가능하게 계획하여 고도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 국방부 발표를 마치고 다음은 용역세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비 이전 후보지 조사 영역 결과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국방부보다 더 자세하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20개의 그 후보지가 있었는데 지금 4개로 압축된 건데요. 주식회사 포스코 엔지니어링의 최명인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엔지니어링의 최명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공학 예비 이전 후보지 조사 연구 영역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단 과업의 개요,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후보지 선정 결과, 2단계 후보지 세부 검토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 좀 꺼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의 과업명은 대구공학 예비 이전 후보지 조사 연구 영역으로 2016년 8월 18일부터 2016년 12월 16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수행되었습니다. 용역사는 포스코 엔지니어링이 대표사로 한솔 엔지니어링과 행림종합건축사 사무소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주요 과업 내용은 예비 이전 후보지 조사 및 선정, 그 후보지에 대한 총사업 추정, 제한사항 집행 및 극복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항 기본 배치 구상안과 지역 간 갈등 해소 방안을 제언하였습니다. 과업 수행 절차입니다. 본 과업은 기존 대구공의 현황 조사, 선행 연구 분석, 이전 소요 분석 등 조사 및 분석 단계를 시작으로 계략 공항 기본 배치안을 구성하고 이 계략 기본 배치안을 바탕으로 1단계 후보지 3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1단계 후보지 32개소에 대해서 1차 평가를 시행하여 2단계 후보지 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이 8개소에 대한 2차 세부 검토를 진행하여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기본 배치안과 제한사항 및 극복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지 선정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째, 1단계 후보지는 대구 경북 지역을 바탕으로 이미 수행되었던 선행연구 후보지와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며 자체 발굴한 후보지 8개소를 추가로 합쳐서 총 32개의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32개 후보지에 대해서 1차 스크리닝과 그다음에 1단계 평가를 거쳐 2단계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 2단계 후보지에 대해서 세부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럼 1단계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대구공항의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대구공항은 현재 면적이 약 7.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본 용역에 적용한 면적은 15.6 제곱킬로미터로 현 대구공항보다 약 2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 끝단의 소음 완충 지역 3.6 제곱킬로미터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단계 후보지에 기초가 되는 선행연구 후보지는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영역에 경북 지역 14개소와 2013년 국방부에서 수행한 DK기지 이전 후보지 조사 연구 영역에 경북 지역 10개 후보지가 포함되었으며 근본 용역을 수행하며 저희 회사에서 수행한 자체 발굴 후보지 8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체 발굴 후보지는 우선 기본적으로 공항이 배치될 수 있는 대상 부지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물색한 이후에 선행연구 후보지와 중복되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중복되는 후보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 부조성 여건, 장애물, 공역 등 세부 검토 항목을 검토하여 적정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자체 발굴 후보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13개소에 대해서 자체 발굴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오른쪽에 보시는 공항 부지 약 12.0제곱킬로미터 이외에 양측으로 약 소음 완충 지역이 3.6제곱킬로미터를 확보하였습니다. 13개 자체 후보지와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후보지를 중복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중복 여부 검토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은 김천, 군위, 영천 등 5개 후보지가 중복되어 이 5개 후보지는 제외시켰습니다. 5개 후보지를 제외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 영역에 14개 후보지, DK기지 이전 후보지 조사 영역에 10개 후보지, 자체 후보지 8개소를 합쳐서 총 32개의 보시는 1단계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후보지는 두 단계를 거쳐서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 경상북도 22개 시군구의 인구 중심점을 선정해서 반경 50km를 초과하는 지역의 후보지는 제외시켰습니다. 근본 대구공항의 이전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되는 것으로서 민간공항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50km를 설정해서 1차 스크리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1차 스크리닝을 통과한 20개 후보지에 대해서 1단계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그 평가에서 살아남은 후보지가 2단계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스크리닝 수행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빨간색 원이 대구시청을 중심으로 한 50km 반경이고 그 위에 보이시는 하늘색 원이 인구 중심, 대구 경북 지역 인구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50km 내에 들어오는 20개 후보지를 32개에서 20개 후보지가 50km 이내에 들어오는 후보지가 되었고 이 20개 후보지에 대해서 1차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1차 평가는 1차 스크리닝을 거친 20개 후보지에 대해서 수행하였으며 평가 방식은 패스와 페임, 평가 항목은 공역, 장애물, 소음에 대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10월 자문회의를 수행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은 공역은 기존 공역과 공역이 중첩되어 극복이 불가능한 후보지에 대해서는 탈락시켰습니다. 장애물은 비행안전구역과 장애물 회피표면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하여 두 가지 항목에서 모두 불가 판정을 받은 후보지는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은 소음 등구 선도의 75웨크 이상 지역에 포함되는 세대수가 5,000세대를 초과할 시에는 그 후보지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1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8개의 2단계 후보지입니다. 고려후보, 군위후보 A, B, 김천화포, 달성합의, 성주영암, 의성 비안, 의성 전곡 등 8개 후보지가 2단계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8개 후보지에 대해서 2단계 후보지 세부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검토 항목은 일단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군공항 이전에 대한 평가 항목 그리고 민간공항의 이전의 평가 항목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항공작전 운영, 전력 배치, 비행 절차 수립 등 세 가지 항목은 군의 작전성과 관련된 항목으로 민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본 세 가지 항목은 군에서 보안에 관련된 항목으로 군에서 자체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평가에서를 9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해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8개 후보지 중에서 동군의 작전성 검토 결과 3개 후보지가 제외되어서 총 5개 후보지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추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 비안 군위 소보 후보지의 검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역은 골프 585 및 알파 582 항공로와 접촉이 되고 예청 고고도 채공 장소와 약간의 제한이 있으나 극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장애물은 7,200만 세제곱 메타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소음 세대수는 75웨클 이상 포함되는 부지 내 75웨클에 포함되는 세대수가 약 1,900세대로 다른 후보지에 비해서 약간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환경적인 면으로는 기존에 기개발된 지역이 다른 후보지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라 환경성에서는 다른 후보지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지역 및 확장성 결과 지역의 굴곡이 좀 많아 토공량이 상대적으로 많게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조사 연구 영역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민간공항과 관련되는 그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민간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 허나윤 사무관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토부 허나윤 사무관입니다. 대구공항 대구 민간공항 이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구공항 민항시설 현황입니다. 대구공항 민항시설은 터미널, 그리고 민항기 계류장, 주차장 등으로 그 외에 비행기 이착륙에 필요한 활주로 등은 군시설에 속하여 군과 함께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민간공항시설은 전체 공항시설의 남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중앙에는 터미널, 남쪽에는 주차장, 북쪽에는 항공기 계류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항시설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항시설의 전체 규모는 약 5.3만 평으로 이전에 소요되는 군시설 전체의 약 1% 정도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시설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계류장은 약 42,000제곱미터로 항공기 9대를 수용 가능한 규모입니다. 여객터미널은 국내선은 약 12,000제곱미터, 국제선은 약 15,000제곱미터로 각각 국내선 연간 257만 명, 국제선은 연간 118만 명이 이용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홈해터미널은 약 400제곱미터로 연간 1.8만 톤의 화물량을 처리하며 주차장은 25,000제곱미터로 약 1,000대가량의 차량이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다음은 대구공항 이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공항엔 연간 100만 명 규모의 이용객을 유지하다가 저비용 항공사들이 본격적으로 취항을 하기 시작한 2014년도부터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150만 명, 2015년도에는 200만 명에 이어서 2016년에는 250만 명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예, 대구공항의 이전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은 관리 주체와 그 관련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국방부와 국토부 담당 부처가 각각 별도로 이 사업 이전을 추진하되 이전을 동시에 완료해서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군공항은 앞서 설명드리신 바와 같이 대구시와 국방부 간에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이전이 이루어지며 전체 부지 확보나 활주로 등 에어사이드 시설과 군시설 건설을 담당하게 됩니다. 민간공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기존 대구에 위치한 민간공항 부지를 매각한 대금 등을 활용해서 국토부가 건설을 하게 되면 여객 화물터미널, 주차장, 계류장 등 민간이 이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담당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시설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전 사업이 아무래도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군공항을 이전하는 이전 부지 선정, 이전 사업 시행, 개항후 종전 부지 양여의 이 절차에 맞추어서 국토부에서도 민간공항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민간공항 같은 경우에는 사전기획, 이전 사업 시행, 개항 후 종전 부지 매각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사전기획 단계에서는 항공수요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이전 사업 시행 단계에서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 설계, 그리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국토부에서는 국방부가 선정한 후보지에 대해 조속히 항공수요 조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민항시설 규모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 민항시설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차장이나 계류장 등은 이용객 편의를 최대한 고려할 계획입니다.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는 2018년부터는 이전 사업 시행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와 공항공사 간에 공항시설물을 협력 출자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절차의 이행도 하고 공항개발 기본계획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공항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은 앞서 국방부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항공기 이용에 대해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생기는 편의나 경제적 효과 외에도 항공산업적으로나 관광 및 상업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항공산업적으로는 항공기 정비업이나 여객과 수화물을 항공기에 싣는 지상조업, 또 비행기 운항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유류 지상조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민항이 위치함으로써 대구 경북 지역의 관광 중심지로서 관광업, 차량 서비스업 등이 발전할 수 있고 터미널 내 상업시설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이상 민간공항 이전에 관련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는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의성군이나 국방부에서 직접 답변도 해주실 겁니다. 또 지금 취합된 질문은 제가 또 대신 질문도 해드리거든요. 이용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대구광역시의 공항 추진 본부장으로 계시는 정의관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공항추진본부장 정의관입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따른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 사업 기본 방향, 지원 사업 내용,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시기 및 절차, 파급 효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사업 기본 방향입니다. 일단 대구공항이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 주변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그리고 소음 피해 해소, 그리고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전 지역 지자체와 관련 기관, 대구시 국토부 국방부 간의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발굴이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전 지역과 대구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기본 수립 개요입니다. 수립 시기는 이전 부지 선정 단계에서 수립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립 주체는 국방부와 대구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범위는 앞에서 국방부에서 용어 설명에 있었는데요. 이전 주변 지역 지자체가 됩니다. 법에 보면 이전 부지가 위치하는 지자체와 이전 부지에 연접한 소음 영향도 80에클 이상인 지역이 이전 주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 사업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대구시에서 국방부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건의서 내에 지원 사업비로 저희들이 3천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크게 보면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소음 피해 저감 사업,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공공시설 지원 사업, 그리고 주거 안정과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생활 지원 사업, 그리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개발 지원 사업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군공항 운영에 따른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 피해 저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직 이전 후보지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시를 들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향후에 그 이전 주변의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그 해당 지역 주민들과 상의를 하고 또 해당 지자체와 상의를 해서 최종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소음 피해를 입게 되는 가구 수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공항을 짓게 되다 보면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주민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단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이주 단지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소음이 커지기 때문에 본 부지 외에 소음 완충 지역을 매입을 해서 소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전은 될 수 없지만 공항 근처에 있다 보면 소음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소음 피해 가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택이라든가 학교의 어떤 방음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주거 환경 개선인데 해당 지역의 노후 주택 리모델링, 그리고 주민 쉼터 조성, 그리고 노후 도로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을 공동 이용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을 해서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조성한다든지, 그리고 마을 회관 건립과 그다음에 영농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을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유경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실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들 여가 문화 시설을 확충을 하고, 또 학교 체육관과 급식소 현대화라든지 학교 주변의 조경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각 지역별로 장기 미집행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로를 개설을 하고 또 가로 정비를 개선을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하고 농업용수도 공급시설 등도 지원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상하수도 신규 보급이라든지 노후 상수도 교체, 그리고 마을 하수도 정비, 그리고 농업용수 시설도 저희들이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린문화공원이라든지 보건복지시설 조성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농공단지 조성 등 지역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개발과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축산물 유통센터 조성, 그다음 농산물 조언 조장고 설치 등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전원생활 교육이라든지 체험센터, 그다음 농촌 체험 테마마을, 그다음 벼 건조장, 농축산물 가공시설 등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국방부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크게 최종 이전 부지가 선정되기까지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 있고, 이전 후보지 선정이 있고, 그리고 주민의 투표와 해당 지자체 유치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걸 거쳐서 이전 부지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의성군에 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해 하는 것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 수립하는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계획은 이전 후보지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이 시기에 해당 이전 후보지에 저희들이 이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주민들의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또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또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지원 계획을 심의하고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그 사례 중심으로 해서 주민과 어떤 지역 맞춤형 지원 사업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급 효과입니다. 앞에서 국방부에서 총괄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구 통합공항이 이전을 하게 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문화 공공시설 확대라든지 또 세수가 증가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구 경북 광역 공동체의 핵심 역할을 할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들이 대구하고 수원하고 광주하고 지금 군공항 이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수원하고 광주 같은 경우에 지금 주둔 군인 수가 한 2,600명, 2,500명입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한 2,500명 선의 군인들이 이전 지역으로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K2 군공항이 이전을 하게 되면 한 6,400명 정도가 주둔 군인수입니다. 여기에 가족들까지 포함을 하면 한 만여 명 정도의 인구 유입 요인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우리 K2 군공항 같은 경우에는 전투 비행단뿐만 아니라 공군 남부 전투사령부 그리고 공군 군수사령부 등 다른 지원 부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둔 군인 수도 많이 이렇게 다른 수원과 광주 비행장 이전과는 다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공항 운영 효과인데요. 지금 수원과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공항, 수원 같은 경우는 군공항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구같이 대구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건 없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 같은 군공항 통합이전 같은 경우 대구 국제공항이 함께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다양한 인용 효과들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대구공항에 상주 근무하는 인력이 한 600명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원과 광주에 비해서는 군 주둔 효과라든지 또 민간공항이 함께 가기 때문에 지역에 기대되는 그런 기대 효과가 많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좀 발언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비안면에서 오신 분들 있습니까? 비안면에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비안군에서 면에서 오신 분들 한 두 분을 모셔서 말씀을 좀 입장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큰 이익이 있더라도 작은 희생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혹시 비안면에서 오신 분들 중에 말씀 좀 하실 수 있는 분들 두 분 정도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앞에 비안면에서 오신 분들, 오신 분 중에 아직 뭐 공항이 온다는 확정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지만 그래도 불안한 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군인을 가니까 해당 지역에 있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0년 동안 조상 때부터 살았고 또 할아버지 묘소, 부모님 묘소까지 이장해야 된다고 하셔서 굉장히 가슴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예, 비안면에서 오신 분 없습니까? 말씀하실 분? 오셨습니까? 마이크 앞에. 마이크 없습니까? 마이크. 올라오셔도 됩니다. 예, 오십시오. 예, 오십시오. 예, 같이 한 분 더 올라오십시오. 예. 시간은 또 많이 없습니다. 자기 소개하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소중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비안면은 솔직히 지금 공항 이전에 대해서 우리 의성군 전체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부담과 심적인 부담이 많습니다. 많은데 대구시에서 지금 조금 전에 발표하신 걸 들어보면은 그게 그렇게 경제 유발 효과가 있고 좋다면은 대구시에서 그 좋은 거를 왜 우리 경북에 줄 그 의심이 들고, 또 조금 전에 사회자분도 말씀했지만 저는 공항에 오면은 소음이 피해가 많고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인구 유입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책상에 앉아서 연구했는 결과지 현실적으로 소음 피해라든지 그 주민들이 이주를 했을 때 이주를 하게 되면은 우리 비안에도 안동댐이 들어서면서 이주를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분들이 이제까지 안동댐이 건설되고 한 20년 가까이 20년 넘는지 세월이 흘렀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비안에 정착을 못하고 타지로 다시 떠났습니다. 공항이 오게 된다면 비안 사람은 우리 비안을 떠나야 되는데 그 비안을 떠서 다른 데가 생활 터전을 마련하는 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고 여러분들이 이 오늘 그 설명회가 저는 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에 대한 말씀도 소상히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인구 유입이라든지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한 것도 그 두 가지 다 공정한 입장에서 발표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이론점은 충분히 우리가 들어서 뭔가 꿈과 희망에 부풀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에 대한 것 그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을 듣고도 개인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우리 진짜 의성의 발전이 있을지 없을지는
많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소개하시고. 예. 예, 저는 비안면 화신동에 살고 있는 홍병길입니다. 저는 공항 이전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느꼈고 또 제가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직접 겪어봤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당국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성군은 곡창 지역입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쌀이 거의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이고 또 우리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심지어 강원도 전체에서 생산되는 양만큼 되는 그리고 곡창 지역입니다. 이 곡창 지역에 군당국에서도 우량 농지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계란이 문제가 돼가지고 외국에서 수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쌀이 남아도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외국 쌀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남아도 오는 쌀이 아닙니다. 우리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먹는 식량 자급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재 쌀이 1000대를 받고 있지만은 이게 언제까지 태평세대를 유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오량농지를 살려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식량 안보를 구축하는 데 영향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농민들이 양판으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그렇습니다. 다 좋습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반대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쌀금이 2013년 대비 지금 현재까지 반지 50%가 떨어졌습니다. 고춧값 한 근에 5,000원 합니다. 생산비가 적어도 10,000원을 해야 되는데 5,000원을 떨어져요. 모든 농산물이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정말로 이 어려운 농촌 현실을 자포자기하는 상태라서 공항 이전을 추진하려는지 저는 약간의 좀 의문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을 이해하고 우리 농민들 이해하고 의성군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찬성하는 분들한테도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공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부분 육지보다는 해변가 내지 한적한 인구가 적은 곳으로 많이 이전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 공항이 지금 김포공항도 있다가 인천 해변가도 옮겼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곡창지대에 우리 의성군에 올라가는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어떤 분이 민항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민항 들어왔는데 우리 의성 경북에 예천을 한번 보십시오. 예천에 민항하고 공군 비행장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들어가지고 예천 비행장 민항이 안 되니까 폐쇄를 시켰습니다. 폐쇄를 시키고 거기는 공군 전투 비행장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천이 여기에 우리 비안에서 직경 3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 시끄러운데 한태에 몰치가지고 군사적인 어떤 군사학적으로 문제는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태에 일을 하면 되는데 왜 조용하고 아름다운 우리 고장에게 고장 의성에 그 시끄러운 걸 갖다 올라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 좀 주소. 지금 제가 하는 우리 선생님은 저기 앉으셔서 질문하실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리고 이제 찬성하는 분들께서 이제 그 현수막에 뭐를 연합을 하면 백년지 대계로 우리 의성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노 하면
자, 대구 공강 밑에도 소미기 있고 농사 짓고 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요. 그게 뭡니까? 억지 춘향입니다. 춘향이가 도에서 변사또한테 시중을 들었겠습니까? 죽지 못해가지고 들었는가? 자기 안 죽을라고. 자, 여러분들, 저는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사료, 그 소를 먹이는데 이렇습니다. 우리한테 조용한 데서 소를 먹이고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소를 먹이면은 사료 효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료를 한 포를 주면은 2포 값이 나와야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 포를 줬는데 반포 값만 나오면은 누가 소를 먹이겠습니까? 사료 효율과 경제 이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인들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만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 그렇게 귀여워하잖아요. 오면은 시끄러우면 못 살고 바로 갑니다. 할매 할 걸지 말도 안 듣고 바로 애들 두르고 기층 떨어지고 바로 데리고 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이런 글을 여러분들이 겪고 싶다면은 유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그 미안면 주민들께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 답변하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예, 곽희정 과장님 오셔서 좀 인사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질문하실 분들도 빨리 입장해 주세요.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단 기획협력과장입니다. 앞서 그 설명을 쭉 드린 바와 같이 이전 부지 선정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부지 선정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부지를 선정할 때도 결국은 여러분들의 투표를 거쳐서 그 투표 결과를 반영해서 지방자치단체장님이신 군수님께서 유치 신청을 해야 유치 신청을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또 적합하니 검토한 다음에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지원 계획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공청회도 열고 원하는 것도 수용해서 함께 만들어 갑니다.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의견들이 맞다, 틀리다, 잘못됐다, 옳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뭐가 합리적인지 서로가 노력하고 협의하다 보면은 좋은 결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혜민 선생님의 글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구름이 슬픔을 이기는 방법은 울 수 있을 때까지 운다고 그랬습니다. 흘린 눈물의 무게만큼 가벼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함께 협의해가는 그런 서로의 자세를 견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3시 5분쯤 됐는데요. 원래는 3시 반까지입니다. 원래는. 근데 30분 뭐 질의응답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맞죠? 뒤에서 계시는 분들 안 불편하십니까? 지금 2층에 가면 자리가 많습니다. 2층에 자리 많으니까 저 뒤편에 계신 분들 2층으로 옮기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언론에서 많이 오셨죠? 이럴 때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뭘 보여주셔야 되냐면 의성이 살기 좋다. 그리고 의성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제가 그러면 선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냐면 제가 살기 좋은 하면 여러분들이 오른손 들어보세요. 예, 살기 좋은 하면 의성, 제가 의성으로 하면 어이서 합시다. 알겠죠? 자, 살기 좋은!